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요? 작은 일에도 욱하고 누군가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집니다. 이런 감정, 원래 나이 들면 더 심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배우지 못한 게 있는 걸까요? 노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질병보다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첫째, 화가 남은 노후를 망친다. 나이 들수록 왜 더 자주 화가 날까?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별것도 아닌데 화가 나. 이런 말을 하는 노인을 자주 만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노가 더 자주 찾아오는 이유는 단지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의 여유가 줄어들고 받아주는 사람이 줄어들며 자신도 모르게 억눌러 온 것들이 감정으로 터지는 것입니다. 분노는 노년기 감정 장애의 첫 신호이자 가장 흔한 고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감정을 단순한 성격 문제로 여깁니다.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의 예고편. 노년기 분노는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라 관계 단절과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빠른 길입니다. 젊었을 땐 불편해도 참는다는 사회적 룰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노년엔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분노 표현의 방식입니다. 자녀와 말다툼을 반복하고 이웃과 사소한 일로 갈등을 겪고 병원 공공기관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노인들. 그들을 탓하기 전에 왜 그 분노가 생겼는지를 봐야 합니다. 노인의 분노는 외로움, 소외감, 무력감, 자존감 저하, 존재감 상실 등 복합적인 감정이 오랜 시간 억눌려 터지는 사회적 신호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멀어지는 이유는 분노다. 우리 아버지 요즘 너무 예민해서 같이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말 한마디에 화를 내니까 자꾸 피하게 돼요. 가족이나 자녀가 하는 말입니다. 노년기에 겪는 가장 큰 상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분노가 그 상실을 더 빠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노인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분노는 결국 타인과의 거리를 만듭니다. 불편한 사람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슬며시 떠납니다. 특히 자녀 세대는 갈등을 피하려고 아예 거리를 둡니다. 문제는 노년에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건강도 분노에 무너진다.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만성 분노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분노 후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며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화가 났을 때 노인의 몸은 더 느리게 회복됩니다. 젊은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 몸 안에 긴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왜 남성 노인이 더 화를 낼까? 은퇴 이후 남성 노인은 갑자기 쓸모없어졌다는 느낌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랫동안 사회적 지위, 경제력, 역할로 정체성을 유지해온 이들은 그걸 잃는 순간 자존감이 무너지고 분노가 표출됩니다. 반면 여성 노인은 평생 감정을 표현하며 관계를 유지해온 경우가 많아 감정을 소화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남성보다 낮습니다. 그 결과 혼자 사는 남성 노인의 자살률은 여성보다 월등히 높고 폭력적 언행이나 중증 우울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배워야 한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노년기 생존의 기술입니다. 누구나 화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내느냐가 삶을 좌우합니다. 1. 감정 기록하기. 화가 난 날 그 이유와 상황을 기록해 보는 것만으로도 조절력이 생깁니다. 2. 감정 표현 훈련. 지금 화가 났어요 라고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화를 직접적인 공격으로 바꾸지 않는 방법입니다. 3. 거울 앞 대화. 혼잣말로 감정을 정리하면 분노의 강도가 내려갑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라는 질문은 곧 감정 조절의 시작입니다. 4. 조용한 사람과의 산책. 말이 통하는 사람과의 산책은 가장 안전한 분노 정화법입니다.
말없이 걷기만 해도 뇌는 안정됩니다. 고립된 분노는 결국 고독사로 간다. 분노가 쌓이면 사람은 변합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고 스스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노년기 분노는 결코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다면, 사람들이 내게 너무 예민하다고 말한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건 내 감정입니다. 노년의 분노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격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터뜨리는 것도 해결이 아닙니다. 조절하는 것, 그게 노년기의 생존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화를 품은 채 늙어간다면 그 인생은 너무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 표현을 못 배우면 병원행위다. 그냥 참지 뭘 말해? 노인들에게 감정을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참아. 말해봤자 뭐하냐. 그 말 속엔 오래된 인내의 습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말합니다. 그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결국 병이 됩니다. 감정 표현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된 삶의 기술입니다. 감정을 말하지 못하면 그 감정은 신체화되어 몸에 쌓입니다. 감정을 참는 습관이 만든 병들, 불면증, 소화불량, 고혈압, 만성통증, 만성피로, 공황장애, 치매 초기 증상, 이런 질환은 노년층에서 흔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물으면 검사상 이상 없음이라는 답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신체화되어 병으로 나타난다. 울지 못한 슬픔, 말하지 못한 억울함, 털어놓지 못한 외로움, 이것들이 몸으로 말하는 증상이 됩니다. 입이 막힌 감정은 몸으로 터진다. 노년기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과 거리도 멀어집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민폐인 것 같아서, 애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이 나이에 무슨 감정 타령이냐고, 이런 말 뒤엔 감정 표현을 사치나 어색한 일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억눌린 채로 더 강력해지고 그 감정이 몸을 타고 병원까지 갑니다. 왜 노인들은 감정을 말하지 않을까? 노년기의 감정 표현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역할 상실. 더 이상 말해도 되는 자리가 없다고 느낍니다. 2. 배려 강박. 가족에게 폐가 될까봐 감정을 감춥니다. 3. 표현 방법 미숙. 감정을 말로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4. 경험 기반 회피. 전에 말해봤자 소용없었어라는 과거의 기억. 5. 감정이 뭔지 모름. 본인의 감정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미국 하버드대 장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관계이며 그 관계의 핵심은 감정 교류 능력이다 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과의 대화가 건강을 지키는 약이 되는 셈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법. 1. 감정 일기 쓰기. 오늘 하루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을 한 줄이라도 써봅니다. 2. 감정 단어 배우기. 화, 슬픔, 억울함, 당황, 외로움 등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인 단어로 말해봅니다. 3. 감정을 말로 묘사하기. 나는 지금 답답하다. 나는 속상하다는 문장을 훈련합니다. 4. 감정 대화 파트너 만들기. 하루에 한 번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대화 시도. 5. 전문 상담이나 치유 모임 참여.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건강센터 등에서 감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 말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혼자 아프다. 감정은 다루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리고 썩은 감정은 몸을 아프게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시점이 너무 늦는다는 겁니다. 병원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병은 말하지 못한 감정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것만으로도 내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병이 됩니다. 감정 표현은 결코 민폐가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돌보는 일입니다. 어떤 말은 아무리 늦어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첫째, 혼잣말을 잘하는 사람은 감정이 무너지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말은 줄어든다. 노년이 되면 사람과 대화할 기회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배우자는 세상을 떠났거나 병약해졌고 자녀는 바쁘고 멀리 삽니다. 친구는 하나둘 병원에 다니고 약속은 자연스럽게 끊깁니다. 조용한 방, 말 없는 하루. 하루 종일 TV 소리만 들리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런 일상이 쌓이면 마음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지 않고 나도 말하지 않는 삶. 그 끝에는 감정 붕괴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삶이 무서운 이유. 말은 감정을 조절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감정은 본질적으로 흐름입니다. 흐르지 못한 감정은 고여서 썩고 그 감정은 결국 불안, 우울, 공허함으로 변질됩니다.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면 감정은 쌓이고 얽히고 엉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노인이 그런 자신을 그저 괜찮다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 그걸 말할 사람이 없고 그걸 말하는 법조차 잊었습니다. 혼잣말은 감정 정리의 유일한 출구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잣말의 힘입니다. 혼잣말은 단지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그건 내 감정을 꺼내서 정리하고 붙들고 달래는 자기 돌봄의 기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혼잣말을 자기 대화라 부르며 감정 조절, 사고 안정, 자기 위로에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혼잣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 감정의 원인을 잘 파악한다. 왜 이렇게 기분이 울적하지? 아침에 그 말이 좀 신경 쓰였나 봐. 자신에게 말을 건다. 괜찮아, 그냥 좀 힘들었던 거야. 천천히 해도 돼.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다. 실패했을 때 바보야가 아니라 다음엔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대화가 부드럽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계속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잣말을 잘하려면 이런 연습을 하세요. 1. 아침 첫마디 훈련.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도 해보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2. 감정 체크 질문 3가지. 지금 내 기분은 어떤가? 내 몸은 어떤 상태인가?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뭔가? 3. 실수했을 때 위로 문장 사용.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더 잘하면 돼. 4. 거울 앞 자기 이름 부르기. 지은아, 오늘 좀 지쳤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건 강력한 감정 이완법입니다. 5. 혼잣말 일기 쓰기.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말한 것처럼 기록합니다. 예, 오늘은 아무도 날 찾지 않았지만 나도 조용히 있고 싶었다. 혼잣말은 삶을 붙드는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붙들 수 있는 건 사람보다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에게 말을 걸 줄 모릅니다. 무너지는 감정은 대개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혼잣말을 시작하면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고 그 감정을 조금씩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사람과의 대화도 가능해집니다. 자기 감정을 정리한 사람은 타인과의 감정도 잘 조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잣말을 하면 이상해 보여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과거엔 혼잣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심리치료 현장, 치매 예방센터, 노인 정신건강상담소에서도 자기 대화 훈련을 권장합니다. 혼잣말은 오히려 자기 통제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혼잣말이 활발한 노인은 감정 조절력이 높고 외로움 지수가 낮으며 우울 증세도 덜 나타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하루를 전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잣말은 위로입니다. 혼잣말은 훈련입니다. 혼잣말은 감정의 출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잣말은 무너지지 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생존법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 버텼어. 노년의 삶은 감정에서 무너집니다. 말하지 못한 분노, 표현되지 않은 외로움,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침묵. 감정을 눌러두는 삶은 결국 병이 되고 고립이 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나 자신과 대화하는 용기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